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광활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단순히 나무와 동물들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전설이 숨겨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결코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소년 피에르는 그런 이야기들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꿈꿨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피에르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겨울 폭풍으로 많은 나무가 쓰러졌으니 땔감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피에르는 도끼를 들고 작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숲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문득 오랜 전설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신비로운 마법의 나무에 대한 전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는 특별한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으며 이 나무는 그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지나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법의 나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자마자 새들이 그에 의해서 지저귀기 시작했고 이는 마치 응원을 받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을 점점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이 더욱 빽빽해지며 햇빛은 희미해졌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험심과 웅대한 용기를 갖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 무렵 그는 드디어 작은 공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정령이 깃들어 있을 듯한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확실히 특별했습니다. 은빛 잎사귀는 바람에 살랑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듯했고 나뭇가지 사이로는 무지갯빛을 띠는 과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부드럽게 그를 맞이하며 반짝이는 씨앗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씨앗을 집으로 가져갔고 그의 가족은 그 씨앗에서 자라난 신비로운 나무의 도움으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모험담을 들으며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피에르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전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피에르는 종종 숲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피에르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숲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숲은 신비로운 전설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숲속일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용기가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에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꿈 많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으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숲을 탐험하고 싶어 항상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숲은 옛날 옛적의 마법사가 살았다는 전설로 유명했으며 그곳에 들어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루는 에밀이 할아버지로부터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지도에는 숲속에 숨겨진 비밀의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곳에는 황금성배가 숨겨져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은 이 황금성배를 찾아내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숲으로의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에밀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작은 배낭에 빵과 물 몇 병을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나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거져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숲의 깊은 곳으로 갈수록 길은 점점 고약해졌고 에밀은 빠르게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에밀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낯선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몸집이 작은 요정들이 있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파스칼이 레몬 향이 나는 차를 대접하며 에밀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에밀은 그들에게 황금성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스칼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성배는 숲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 하지만 그 성배를 얻기 위해선 너 자신을 알아야 하니라. 요정들은 에밀에게 이상한 퀴즈와 도전을 내주었습니다. 현명하고 침착하게 해결해 나간 에밀은 점차 자신감과 진정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도전을 마친 후 에밀은 마침내 황금성배가 잠들어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성배는 빛을 발하고 있었고 에밀이 손을 뻗자 그 주변의 숲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에밀은 무사히 성배를 손에 넣었고 숲의 마법이 결국 좋은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은 성배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정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에밀은 용감한 모험이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숲속에서 새로운 친구들, 자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간직하며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밀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 널리 알려진 동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고요한 시골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모험을 꿈꾸며 넓은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마법의 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루미에르는 이 전설에 흥미를 느꼈고 언젠가 직접 그 탑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화창한 아침에 그녀는 지도와 약간의 먹을 것을 챙겨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은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길이 복잡해서 종종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커다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맑아서 마치 하늘을 품은 듯했고 그 중앙에는 작은 배가 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호수의 건너편에 있는 탑의 꼭대기를 멀리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배에 올라탔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의 중반 즈음에서 물의 표면이 일렁이더니 호수의 물고기들이 그녀에게 노래와 이야기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마법 탑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며 그곳에는 특별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루미에르는 탑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탑에 도착했을 때 루미에르는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가 그 문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부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반짝이는 불꽃들이 공중에 춤추고 있었고 탑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중앙에는 오래된 서적과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한 방이 있었고 그곳에 작은 요정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요정은 루미에르에게 탑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탑은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힘을 가진 특별한 장소였으며 탑을 찾은 자는 그 힘을 경험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자신의 여정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 큰 용기로 가득 찼습니다. 요정의 도움을 받아 루미에르는 마법의 탑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꿈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루미에르와 그녀의 친구들은 탑의 마법을 통해 얻은 지혜와 힘으로 프랑스의 여러 마을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왔고 이 이야기는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마을 근처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루이의 모험적인 성향에 대해 가끔 걱정했지만 루이는 늘 웃으며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에 이끌려 성 안으로 들어간 루이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원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고 수많은 꽃들이 경쾌하게 춤을 추며 루이를 반겼습니다. 정원을 둘러보던 루이는 중심에 있는 커다란 호수에 다가갔습니다. 호수 위에는 은빛 용 한 마리가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루이는 용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는 루이야. 너는 이 정원의 주인이니? 그러자 용이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곳의 수호자이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정원이 언제나 안전하도록 지키고 있어. 록스는 용에게 마법의 정원에 대해 더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은 루이를 호수 근처의 작은 언덕에 앉히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은 오래전 선한 마법사와 그의 친구들이 만든 곳이야. 그들은 이곳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했고 그들의 사랑과 우정이 이 정원을 영원히 아름답게 만들었지. 용의 이야기에 매료된 루이는 정원의 신비로움에 감명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루이가 물었습니다. 용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이 정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전한다면 그로 인해 정원은 더더욱 강해질 거야. 루이는 용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원을 찾아갔고 모두가 그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정원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결국 루이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마법의 정원은 더욱더 빛나게 되었고 오랫동안 모두의 마음에 잊지 못할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마법의 정원에서 배운 사랑과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루이의 용기와 사랑을 기념하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는군요.